지금 당신의 토마토 밭을 보십시오.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힘없이 늘어진 잎어, 노랗게 변해가는 줄기. 당신은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도 줬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곁순도 제거했겠죠.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문제는 당신의 정성입니다. 당신의 정성이 토마토를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치명적입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곁순을 제거하라. 영양분이 분산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초여름에나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늦여름과 초가을, 식물은 모든 힘을 열매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계속해서 줄기에 상처를 냅니다. 식물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열매로 가야 할 힘을 낭비하는 겁니다. 당신이 범하는 첫 번째 큰 실수입니다. 지금 당장 곁순 제거를 멈추십시오. 두 번째 실수, 비료. 특히 질소 비료 말입니다. 잎을 무성하게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과도한 질소는 식물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직 성장할 때구나. 식물은 열매 맺기를 멈추고 잎과 줄기만 키웁니다. 결국 당신은 푸른 잎만 구경하다가 가을을 맞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식물의 생리입니다. 식물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열매는 그들의 자손입니다. 늦여름이 되면 식물은 위기를 느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때 모든 영양분을 열매로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상처를 내고 성장 비료를 주면 식물은 혼란에 빠집니다. 생존의 본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첫째, 물 끊기입니다. 물론 완전히 말려주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 주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목이 마르면 식물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생존 본능이 극대화됩니다. 물이 부족하다. 빨리 열매를 맺어 씨앗을 남겨야 한다. 이 작은 스트레스가 토마토를 더 강하게, 더 맛있게 만듭니다. 물을 아끼면 토마토의 당도가 응축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둘째, 칼륨과 인을 공급하십시오. 질소는 이제 그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매의 성장과 숙성입니다. 특별한 비료를 살 필요 없습니다. 나무를 태운 잿면 충분합니다. 재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뼈가루나 계란 껍데기 가루를 사용하십시오. 여기에는 인이 들어있습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꽃과 열매를 맺게 돕습니다. 이것은 화학이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흙에서 나온 것을 흙으로 되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맨 아래 잎들을 제거하라. 곁순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아래쪽 잎이들입니다. 이 잎들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광합성 효율도 떨어집니다. 오히려 병균의 통로가 되고 통풍을 막아 식물을 약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짐입니다.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물은 남은 모든 힘을 위로, 오직 위로 열매로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과 선택의 원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곁순 제거를 멈추십시오. 둘째, 물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셋째, 질소 비료 대신 재와 뼈가루를 주십시오. 넷째, 아래쪽 늙은 잎들을 제거하십시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작은 도움만 주면 스스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보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은 곧 당신의 손으로 직접 키운 토마토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100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생명의 본질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잊혀진 지혜가 더 궁금하다면 화면을 누르십시오. 옛것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